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3월의 첫날에는 은유의 단짝 친구인 서아를 만났는데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던 아기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투닥거리며 쟁탈전을 하기도 해요. 서아와 은유는 성향이 정말 극과 극인데요. 그래서 두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지금은 서아가 많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서로 티키타카가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서아가 절대 은유에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너무 웃긴 게 장난감이 엄청 많은데도 꼭 장난감 하나로 가지고 둘이 투닥거리면서 거의 추격자 저리 가라 느낌으로 뺏고 뺏기고 엄청 반복하더라고요. 3월까지는 아직 은유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서아가 은유를 거부하면서 엄청 우는 시기였어요. 은유는 서아가 울든지 말든지 뭔가 공감 못하는 남자친구처럼 서아한테 너무 들이대가지고 서아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울고 은유는 또 좋다고 웃고 그 극명한 대조가 너무 귀엽고 웃겼어요. 돌보공주 그 오구 3월은 은유의 돼지력이 만렙을 찍은 달이었어요. 아직은 제대로 기지 못하는 아기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시기였거든요. 분유에 이유식까지 막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어이없게도 저 입에서도 입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내 새끼라 그런지 그 냄새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입에 꿀을 가져다 받고 킁카킁카 냄새를 맡았어요. 3월부터는 슬슬 아기를 데리고 집 앞 카페에도 가보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유는 배밀이가 편한지 배밀이를 꽤 오래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무릎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을 은유는 배밀이로 다녔어요. 기기를 건너뛰는 건 아닐까 하고 괜한 걱정을 또 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7개월의 아기가 된 은유는 이제 꼬물꼬물 손으로 도구를 잡기도 하고 공을 잡기도 해요. 아직은 앉아있다가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은유는 엎드려서 꿍짝꿍짝 기어보려고 준비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아기도 자기 몸을 쓸 준비를 하는 건지 기기 전부터도 엎드려서 발바닥을 땅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치켜드는 행동을 자주 했는데요. 이걸 보고 선배 엄마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은유는 빨리 걷고 싶은가 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유가 정말 11개월부터 걸었어요. 그리고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기와 더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아기의 개인기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양손을 잡고 박수를 쳐주면서 알려주었던 박수를 혼자서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에는 처음으로 은유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해봤어요. 겨우 점심을 먹는 1시간 남짓의 시간인데도 챙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기 이유식 부스터랑 떡뻥 그리고 아기가 놀 수 있게 장난감도 챙겨가고 물통도 챙겨갔어요. 다행히도 은유도 의자에 앉아서 아주 잘 기다려주더라고요. 이 이유식 부스터는 내돈내산인데 정말 강추해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던 외식이지만 아기랑 남편이랑 같이 밖에서 외식도 하고 데이트도 즐길 수 있어서 뭔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랑 둘만 다닐 때처럼 여유있게 음식 맛을 즐기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외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기가 함께 있으니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문센을 다니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서아랑 은유랑 같은 물병을 쓰는데 서아가 들고 있는 물병이 자기 물병인 줄 알고 자꾸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은유는 초중기 이유식까지는 토핑 이유식을 진행했었는데요. 음식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많은 음식들에도 은유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어요. 아기가 배밀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살이 빠지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제가 하는 말들을 흉내내거나 하는 행동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7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아기는 정말 폭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기가 점점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이제 눈을 마주치고 웃는 걸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같이 놀아줄 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 이 시기부터 저희가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이제 배밀이를 하고 행동 반경이 넓어져서
모든 공간을 오픈시켜 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은유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저녁마다 매일 아빠랑 함께 목욕을 하는데요. 이날은 처음으로 스스로 기어서 목욕을 하러 갔어요. 은유 앞머리가 눈을 너무 찌르길래 가위로 잘라줘봤는데 너무 삐뚤빼뚤하게 잘렸더라고요. 그래도 귀여우니까 됐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손톱 발톱 깎는 걸 너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손발톱 깎을 때는 너무 얌전하게 잘 있어서 은유는 손발톱 깎는 게 어렵지 않은 아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냥 싫어하는 시기가 오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꼭 감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도 이때까지는 손톱 깎는 걸 가만히 지켜봐주고 있었네요. 은유의 첫 두발서기 모습입니다. 아니 아직 네발기기도 할 줄 모르는 게 이렇게 두 발로 서려고 용 쓰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기들 손톱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깎아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이쯤부터 해서 아기랑 매일매일 외출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도 답답해하는 것 같고 저도 너무 답답해서 거의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또 이때쯤부터 해서 은유는 정말 사람처럼 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서툴기는 하지만 손가락을 쓰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언제쯤 너희들끼리 놀 거니? 아직은 아기들이 힘 조절을 잘 못하니까 혹여나 서로 사고 칠까봐 엄마들은 눈은 아기들한테 가 있고 저희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꽤나 투닥거리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같이 노는 것만 같아가지고 너무 귀엽고 웃겨서 한참을 숨죽여서 바라보고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은유는 그 전에도 말했듯이 낮잠을 정말 안 자는 아기거든요. 눈이 저렇게 잔뜩 풀려가지고 졸려 죽겠는데도 눈을 비비면서 절대 안 자요. 그래서 이쯤부터는 저도 은유의 낮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잘 거면 자고 말 거면 말아라 라는 식의 마음으로 대했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패턴이 잡히면서 두 번의 낮잠을 충분히 자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은유가 저녁에는 잠을 아주 푹 잘 자는 아기라서 낮잠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문생이 끝나고 나서 조동 친구들이랑 같이 맘마도 먹고 친구 집에도 초대받아서 같이 놀러 갔어요. 어떤 아기들은 공간에도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던데 은유는 공간에도 사람에도 낯을 그렇게 많이 가리는 아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낯을 좀 가렸으면 좋겠는 게 이날도 친구 집을 종횡무진하다가 화분을 엎을 뻔했어요. 그리고 아직 질투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른 친구들을 안고 놀아주고 해도 은유가 딱히 질투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은유의 늦은 200일 촬영을 하려고 옷을 한번 입어보고 있었는데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처럼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서 예쁘게 옷을 입혀서 가고 싶은 거예요. 투표를 받아보려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은유가 이때 폭풍 배밀이를 할 때였어가지고 앉아있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영상으로도 옷을 예쁘게 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은 3벌까지만 입어보고 그냥 사진으로 대처해서 투표를 받아보았어요. 은유의 200일 기념 촬영 룩은 바로바로 두 번째 입었던 하얀 롬포로 결정했어요. 낮잠도 푹 자고 맘마도 잘 먹고 가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빠르게 촬영을 끝낼 수 있었어요. 은유야, 친구가 뒤에 있잖아. 아기가 활발하게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부터 엄마의 하루도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타는 거 이날은 일산에 있는 물놀이 카페에 놀러 갔었는데요. 은유는 조리원에서 수영을 한번 해보고 외부에서 하는 물놀이는 처음이라 잘 적응을 할까 재밌게 놀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시간을 꽉꽉 채우고 놀다 왔어요. 목을 가누기 시작하는 아기들부터 갈 수 있는 베이비 카페여서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기들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물놀이터예요. 8개월이 들어선 아기는 이제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법 버튼 같은 것을 인식하고 누르기도 하고 책장을 넘기기도 해요. 아직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정도의 놀이이지만 이 시기의 아기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치우지 않고 어지르게 놔두는 편이에요. 8개월의 은유는 이제 꽤 사람다운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여보세요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은유가 이제 꽤 잡고 서기 시작해서 모빌은 치워줘야 할 것 같아요. 11월에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아기가 이제는 꽤 여유롭게 범버우자도 즐기는 아기가 되었어요. 이제 꽤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서 뽀뽀해달라 그러면 볼에 하고 뽀뽀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뽀뽀 진짜 잘해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습만 담겼을까요?
그리고 은유가 이제 정말 정확하게 아빠를 인지한다고 생각했던 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쯤 비밀번호를 삑삑삑 하고 누르는 소리에 은유에게 아빠 왔어 아빠 왔다 라고 얘기해주면 거의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엄청 반갑게 맞이하러 나가요. 그 어느 때보다 초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아빠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도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너무 설렐 것 같더라고요. 8개월의 막바지에 이른 은유는 이제 동물 소리도 흉내낼 수 있게 됐어요. 그치? 아웅. 뭐냐?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치? 호랑이는? 호랑이도 응하지. 사자가? 호랑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여워서 자꾸만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4월의 막바지에는 은유가 장염에 걸렸어요.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떨어져서 축 처져 있거나 하지 않아서 이날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는 아기가 아픈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먹태기가 왔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먹는 내내 너무 많이 울어서 저도 아기도 지치는 저녁 식사였는데 이날 저녁부터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먹이기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5월에는 은유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잡고 서기 시작했어요. 아기들은 정말 순식간에 크는구나 하고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디든 이제 잡을 곳이 있으면 잡고 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은유는 기어다니는 건 건너뛰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잡아. 이때부터 잡고 걷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걸음마 보조기를 줘봤는데 또 잡고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은유는 거의 앉아있기보다는 서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다리를 좀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유 혼자 있는 걸 볼 때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아기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전에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놀려고 하기는 했어도 서로 본격적으로 뺏고 뺏기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책이나 장난감이 엄청 많은데도 꼭 하나를 가지고 서로 투닥거리면서 뺏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정말 마치 꼭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저 책은 은유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서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질투하는 감정을 느낀 건지 소유욕의 감정을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서로 따라다니면서 손에 들고 있는 걸 뺏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쯤에 은유가 그렇게 옹알이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서아를 만나서 옹알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꼭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웠어요. 은유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서아처럼 약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아주 부담스럽고 과격하게 들이댈까봐 이때쯤부터는 천천히 살살 해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날 둘이 쫓고 쫓기는 게 너무 귀여워서 저희들 이날 헤어지고 나서도 영상을 엄청 돌려봤어요. 배밀이를 되게 오래 하기는 했는데 은유도 어느 날부터 내발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약간 공간 감각이 없는 건지 자꾸 저렇게 구석을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은유 무릎이 빨갛게 올라왔거든요. 피부가 약한 건지 음식에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리나 팔 부분에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냥 천천히 적응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차피 12개월이 되지 않은 아기들은 피검사를 할 수도 없고 너무 심하게 피부 발진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봤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먹여보는 식으로 해서 음식 적응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약속 없이 은유랑 단둘이 집에 있는 날에는 단지 내 산책이라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5월에는 날씨가 덥지도 않고 선선해서 단지 내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앉아서 사람 구경도 하고 강아지 구경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9개월의) 은유는 이제 걸음마 보조기는 잡고 걷기 시작했거든요. 카메라를 두고 은유가 걷는 모습을 찍어줘 보려고 했는데 카메라를 들켜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9개월의 아기는 이제 가짜 울음을 흉내내기도 해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가짜 울음을 짜내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웃겨요. 걸음마 보조기를 잡고 걷는 모습을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저희 남편은 역시 오늘도 걷고 있네요.
언젠가 한 번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야 옷을 입는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이날도 실컷 잘 걷다가 제가 카메라를 드니까 바로 저렇게 카메라에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9개월의 아기가 정말 사랑스러운 점은 애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하루 묵어 간 날이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외할아버지랑 영통을 하는 은유가 또 안 가리고 외할아버지한테 엄청 자랑도 했고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은유를 너무너무 예뻐해주는 수아 언니가 은유한테 이유식도 먹여줬어요. 가족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 못해서 왔다가 가면 좀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 같아요. 은유의 이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부엌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부엌만 막아두었어요. 은유의 문센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아빠랑 같이 문센 수업을 들으러 가기로 했어요. 아빠도 은유도 엄마 없이 처음으로 둘만의 외출이기 때문에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돼 보였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사진도 잘 찍어오고 영상도 나름대로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둘이 외출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겠죠? 이날은 아빠랑 새마을 운동을 하고 왔더라고요. 이제 여름의 시작이었던 5월 중순의 어느 날 아기들과 같이 동물원을 찾아갔어요. 경기도 근교에 있는 작은 동물원이었는데 동물들도 꽤 많이 있었고 즐길거리도 꽤 많아서 아기들을 데리고 가기에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은유가 이제 조금 더 크면 봄쯤에는 용인에 있는 쌍둥이 바오들을 한번 보러 가볼까 고민 중이에요. 실내 동물원이라 동물들의 분변 냄새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은 아기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이날은 남편이랑 아기랑 집에만 있기 너무 지루해서 집 근처 커피숍으로 놀러 왔는데요. 은유가 이제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은유를 조금 묶어두려면 이제 은유와 외출할 때 휴대용 부스터는 외출 필수템이 됐어요. 그리고 아기가 지루해하기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 장난감이나 아기가 좋아하는 책 등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면서 계속 놀아줘야 해요. 9개월의 은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책 넘기기에 빠져 있어요. 저희가 찾아갔던 동네 커피에는 볼풀장이 있어서 아기들이 놀기에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곳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인지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구강기의 은유도 마음 편안하게 놀 수 있었어요. 키즈카페는 아니지만 볼풀장이 있어서 아기들이 조금 소리 지르거나 해도 덜 눈치 보여서 좋기도 했어요. 은유만한 아기들이 갈만한 베이비 카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한두 시간 놀고 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저귀 가리대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어요. 이날은 전에 은유 혼자 갔다 왔던 물놀이 베이비를 지율이랑 같이 갔었어요. 평일에는 물놀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제한으로 놀 수 있는 아기들의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놀면 훨씬 더 알차게 놀다 올 수 있어요. 은유랑 지율이도 이날 가서 거의 5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장난감도 많고 놀거리도 많아서 아기들이랑 놀아주기에도 정말 지루하지 않고 이날 은유가 스프링카를 너무 잘 타가지고 저는 집에 스프링카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저렇게 덩치가 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드리기는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이날은 은유의 마지막 문센 수업 날이었는데요. 여름학기 문센을 다녀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여름학기 문센은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은유의 성장 일기를 담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벅차서 힘든 이야기는 최대한 은유의 성장 일기에 담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은유는 아직도 사경치료를 하러 병원에 일주일에 2번 치료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문센 초기에는 일주일에 1번이었던 치료가 조금 더뎌지기 시작해서 원장님과 상의 끝에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고 나니까 일주일에 고정 스케줄을 3개나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쉽지만 은유는 여름학기 문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에 물놀이를 좋아하는 은유를 위해서 여름 동안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물놀이를 아주 많이 시켜주려고요. 은유 북쳐 있는 놀이. 7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아기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누워만 있던 아기가 이제 앉게 되었고 저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은유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유는 이제 북채를 잡고 북을 치고 실로폰을 치기도 해요. 치워야지 안 아플걸? 까만 눈동자로 엄마의 행동을 흉내내려고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요. 책장으로 다가가서 있는 책 없는 책 와르르 쏟아내기도 해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획 돌리기도 하고요. 칭찬을 바라는 눈으로 저를 가만 쳐다보기도 해요. 여전히 너무 어렵고 힘든 육아이지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아기를 보고 있으면 힘들었던 감정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저는 또 느리겠지만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